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주차 제1강 원격 강의로서 오늘은 우리가 저 앞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제8장 함수 파트인데 이 함수 파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해서 함수 두 번째 강의로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로서 우리 2020년 1학기 C 프로그래밍 강의가 16강을 끝으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가 오늘 6월 이제 말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빡빡한 강의 일정을 소화해 주신 우리 모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 강의가 즐거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 강의가 지루한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아무쪼록 강의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다가오는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오후 2시에 우리 학교 강의실에서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당일날 꼭 중간고사 대책 과제물을 완벽하게 작성해가 철을 깔끔하게 해서 시험 고사일 당일날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어서 자, 우리 이 슬라이드로, 강의 자료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15장입니다. 그죠? 함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 정의 시 함수의 리턴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반환형이라고 합니다. 값을 되돌려주는 형식이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작성 규칙, 그 다음에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했으면 특정 부분에서 호출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주의할 사항과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선언하는 걸 원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고무풍선 모형 요 그림 하나 있죠. 그죠? 여기는 보니까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전체 문제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특정 소스 코드를 일종의 묶음 단위로 묶어서 블록 형식으로 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간결하게 줄여가지고 어떤 기능을 부여한 거, 이걸 펑션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목차가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게 함수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기본은 첫 번째 함수 정의는 어떤 식으로 하며, 그리고 정의해 놓은 걸 필요할 때 어떻게 호출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 함수 선언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기본이 나옵니다. 기본. 근데 함수는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코드 블록을 따로 한 번만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함수가 영문으로 우리가 펑션이라 그러죠. 그죠? 펑션은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종의 기능이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함수를 우리가 활용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할 때 장점이 있다. 코드가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더라. 짧고, 또 한 번 작성해 둔 코드를 필요할 때 여러 번 사용하므로 코드 재사용성이 증가되더라. 요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함수를 작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증대되더라.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함수 단위로 나누어 묶어 두었기 때문에 코드 수정이 쉽다 이 말.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꼭 사용하게 된다.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이번에는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보니까 현재 우리가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요 부분 있죠. 그죠? 자, 썸의 초기치는 제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반복문을 썼는데 초기식을 뭡니까? i는 1의 값을 줬습니다. 그 다음 조건식은 뭐다? i가 num이라는 변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num은 어디에서? 위에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뭐다? 자, 선언을 뭐라고? 변수를 인테자형으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num이라는 변수와 i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 세 개를 선언을 해놨어요. 근데 스캔F에 해가지고 이미 값을 입력을 받는데 num 여기에 입력되는 값이 만약에 3이라면은 여기에 조건식의 num은 뭡니까? 요 숫자 상수값을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요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i 플러스 있죠. 이거는 증감 연산자다. i를 한번 실행하고 나서는 매번 1씩 뭐다 증가시켜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는 sum 플러스 equal i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sum 플러스 i 한글 자축의 equal에가 sum 변수를 줘가 거기에 뭡니까?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 소스 코드가 되겠다면, 그래서 오른쪽에도 설명을 합계를 구하는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한 번만 사용한 경우가 되겠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면은 이번에는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뭐 한다?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다. 근데 이 소스 코드 여기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포문에 여기에 뭡니까? 조건식에 보니까 num이라는 변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um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um은 사실상 위에 여기서 스캔F에서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주로 뭡니까? 키보드에서 숫자 인테저 값을 받습니다. 3이면 3, 5. 그래서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첫 번째 요 예제는 뭡니까? 숫자 상수값을 받는 뭡니까? 합계를 구하는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100가지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변수를 이용했는데 많아요. 요거는 숫자 상수를 직접 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value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다. 요거는 뭡니까? value라는 뭐다?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그 범위까지 뭡니까? 합계를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하는데 전체 형을 보니까 여기는 변수, 여기도 변수, 여기는 숫자 상수. 자, 요런 유형 세 가지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방금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이어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와 블랙박스라 그래가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중요한 게 뭔데, 함수는 그 외부로부터 이미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함수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출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요 안에 있는 함수 내용은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더라도 안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그림을 그대로 뭡니까? 세부적으로 확장해 놓은 게 오른쪽인데, 입력은 어떻게? 여러 개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함수 요 애들을 썼다면, 애들은 뭐다? 이미 입력받은 데이터 값을 뭡니까? 더하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출력되는 값은 보니까 여기 입력되는 뭡니까? 변수가 x와 y 두 개 썼습니다. 그러면 스캔F에서 두 개의 밸류 값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 연산식이 플러스하라 그랬어요. add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력은 반드시 뭐다? 한 개만 출력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함수는 구성이 되어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중요한 게 함수의 기본 거래가 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원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형식을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형식에 보니까 맨 앞에 뭡니까? 리턴형이 나옵니다. 요 아래쪽에 예제에 보니까 리턴형이 인테저가 주어졌어요. 이 리턴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저형부터 마지막 보이드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인테저형을 줬다라는 것은 리턴형, 반환되는 값이 정수형으로 반환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함수명이 주어졌어요. 함수명은 여기에서는 getSum이죠. 그죠? 합계를 구해보자. 이런 함수를 사용했는 겁니다. 그 다음 중괄로 열고 닫고 있죠.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파라미터, 우리말로 매개 변수, 다른 말로 인자, 또 다른 말로 인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컴마로 구분해가 필요한 개수만큼 우리가 나열해서 서술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도 보니까 데이터형이 주어졌습니다. 인테자. 그 다음 매개 변수명이 뭡니까? 여기는 num이라는 뭡니까? 변수를 사용했다 이 말. 아시겠죠? 여기 num은 뭐 상식적으로 넘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이걸 개발한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뭐 뉴메릭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든지 간단하게 축약해서 연상하기 좋게끔 이래 num이라고 이래 준 겁니다. 자, 요런 형식을 갖추어서 뭐다? 함수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항상 중괄로 열고 닫고 있죠. 이 안이 뭡니까? 결국은 본문이 처리되는 body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처리할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인테자 보니까 여기 변수 i와 sum 있죠. 그죠? 요걸 전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 반복문에 의가 포문에 뭡니까? 초기값을 1을 줬고, 그 다음에 sum은 0 줬고, 그죠? 여기 조건식에는 뭡니까? i가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 다음에 증감식은 뭐이다? i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 밑에는 sum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sum equal sum 플러스 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누적된 값을 자축 변수 뭐다? sum에 집어넣으라. 그 다음 return 해가지고 결과값을 뭐다? 반환해주라. 아시겠습니까? 자, 요런 형식으로 쓴다. 요게 뭐다? 함수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의 리턴형 거래가 함수가 처리 결과로 리턴하는 값의 데이터형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형이 보이드형이면은 뭐다? 함수의 리턴 값 있죠. value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보이드라고 줬죠. 이거는 뭡니까? 뒤에 여기 보니까 뭡니까? 프린트 헬로라는 뭡니까? 함수명이 주어지고 갈로 안에 뭡니까? 매개 변수 인자 있죠. 인자가 보이드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설명을 뭐다? 리턴 값이 없는 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형을 생략하면은 이때는 C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형은 뭐다? 인테자형이 지정되어 있다. 정수형이 이 말이죠. 그래서 인테자형을 리턴하는 함수로 간주한다. 누가? C랭귀지 컴파일러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함수는 반드시 하나의 값만 리턴할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형 값을 뭐다?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형이 주어져가 있다. 인테자형. 그 다음 갭 팩토리얼 되가 있죠. 이건 함수명이 되고, 여기는 뭡니까? 매개 변수다. 매개 변수도 뭡니까? num이라는 매개 변수를 썼는데 이것도 자료형이 뭡니까? 인테자형 줬죠. 그래서 인테자형 값을 뭐다? 리턴하는 함수가 바로 이런 형식으로 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더블형의 값을 뭐다? 리턴하는 함수라고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divide라는 함수명이 나왔어요. 뭐 나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블 x 그 다음 더블 y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매개 변수에 주어진 그 인자가 되는데 이게 계산돼 가지고 뭡니까? 에? 나중에 반환할 때는, 즉 리턴할 때는 뭡니까? 더블형으로 뭐다? 리턴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 이름은 어떤 형태로 뭡니까? 작성을 하노이면 그것도 룰이 있다, 규칙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함수의 이름도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에 따라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형이 인테자형, 인테자형, 인테리얼이 되어 있고, 중간에 뭡니까? 함수명이 이렇게 주어져가 있어요. 팩토리얼 되어 있고, 여기는 뭐다? add integer. 그 다음 여기는 뭐 getSu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함수명만 봐도 우리가 현재 이거는 무엇을 처리하라는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수값을 더하는 함수다. 인테저 줬고 애도 줬으니까 더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개수, 뭐 합계 구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더라.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함수의 주어지는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넘겨주더라. 넘겨주기 위한 변수로서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데이터형과 이름을 지정한다. 자, 함수명 다음에 괄호 안에 데이터형, 인테저, 정수형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함수명, 그 매개 변수 이름이 뭐다? num이라고 줬죠. 요렇게 지정해가 정의해서 활용한다. 그리고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1개짜리, 2개짜리, 그 다음에 1개짜리 이렇게 많아요.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없으면은 뭐다? 안에 아무것도 적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생략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의 헤드 부분은 뭐고 바디 부분은 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헤드와 바디로 구성된다. 여기 보니까 헤드도 있고 바디도 있죠. 이게 뭡니까? 맨 윗줄에 있는 거고 이게 뭡니까? 본문 안에 있는 내용, 문장들이 되겠다. 그래서 함수의 헤드는 함수의 리턴형, 여기 리턴형 보니까 보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프린트 헬로라고 줬어요. 그 다음 매개 변수를 적는 부분이다. 이 매개 변수 뭡니까? 보이드라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함수의 바디는 중괄호 안에 함수가 처리할 문장을 나열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함수 바디 부분에 보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뭡니까? 문장이 뭐다? 프린트 F 출력을 뭐 한다? 헬로 월드라고 뭡니까? 이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그럼 화면에 요게 출력이 되겠죠. 컴파일러가 실행이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함수의 바디 형식이 주어지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를 정의했으면 호출해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호출하는 때는 뭐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이름을 쓰고 이 아래쪽에 소스 코드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함수 이름이 뭐다? 프린트 헬로라고 되어 있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안에 뭡니까?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에 함수 정의로 이동한다. 여기서 호출하니까 맨 위로 보이드 가니까 프린트 헬로 함수명이 있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뭡니까? 보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 함수의 인자를 쓴다. 인자 없는 함수의 호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 없으니까 호출을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호출하니까 함수의 코드로 수행한다 그러죠. 자, 출력문에가 헬로 월드 찍고요. 열고 닫고 문장이 찍혔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온다. 쭉 돌아오니까 뭡니까? 함수명 있죠. 프린트 헬로 열로 되돌아온다. 되돌아오고 나서는 다음엔 뭐다? 그 다음 코드를 계속 수행하더라. 요렇게 호출해서 활용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인자와 리턴 값을 갖지 않는 함수의 호출 예제다. 방금 앞에서 봤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인자와 리턴 값을 갖지 않는 함수의 호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자, 보이드하고 프린트 헬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뭡니까? 인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뭡니까? 리턴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요 부분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프린트 헬로가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세 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컴파일러가 실행하게 되면 뭡니까? 요게처럼 지금 캡처 떠가지고 교수님이 하나 넣어놨는데 헬로 월드라는 요 문장이 세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인자를 갖는 함수의 호출이 이랬습니다. 그럼 요 아래쪽에 보니까 보이드 자료형 주어져 있고 함수명 주어져 있고 괄호 안에 뭡니까? 매개 변수 있잖아요. 인자가 주어졌습니다. 형은 인테저 줬고 인자는 A와 B 두 개 줬죠. 그죠? 그래서 인자를 갖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괄호 안에 함수의 인자를 뭐다? 콤마로 나열해준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함수 정의로 이동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뭡니까? 테스트 뭡니까? to integer 그래가지고 여기 뭡니까? 함수명입니다. 근데 여기 괄호에 보니까 인자가 10, 20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 밸류 값은 어디에? 여위에 올라가니까
함수 인자 여기에 각각 전달한다. 그러니까 A에는 10의 값이, B에는 뭐다? 20의 값이 뭡니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코드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 출력문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부 더하는 거죠. A와 B 값을 더해가 합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린트 F하고 주고 뭡니까? 또 플러스 D 플러스 D 이래 되죠. 이것도 뭡니까? 더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아스테리스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죠? 곱셈의 결과를 출력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고 나면 뭡니까? 다음 함수명 호출한 곳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 뭐다? 코드를 계속 수행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인자를 갖는 함수의 호출 예제가 되겠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요. 자, 리턴 값은 없고 두 개의 인자를 갖는 함수의 호출 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보니까 테스트 뭡니까? to 인테자 그래가지고 자, 인자를 갖는 함수의 호출을 그랬죠. 인자 두 개다 하면 12세. 그럼 이 호출하면은 위에 보이드로 올라가겠죠, 이게. 여기 보면 인테자 A에 12, 인테자 B에 21이 할당되고, 방금 앞에서 요 가래서 안 보이는데 요 부분은 뭡니까? 이 전달받은 인자의 값 10, 20을 뭡니다?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 합계 구하니까 30이 나왔고, 두 번째 요 출력문은 뭡니까? 요게 제대로 나왔네. 아스테리스크. 우리 앞에 요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소스 코드 요걸 뭐다? 플러스가 아니고 아스테리스크로 바꿔줘야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다시. 그래서 요 두 번째 출력문은 뭐다? 곱셈한 결과를 출력하랍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20이 200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이 함수 호출해가 이 부분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인자를 갖는 함수의 호출함이 또 호출을 합니다. 호출하니까 XY 값을 뭐다? 스캔F에서 입력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과 40을 입력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여기에 출력문에 해가지고 첫 번째는 합계를 구해가 70, 두 번째는 곱셈해가 뭡니까? 1200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덧셈과 곱셈하는 거 함수를 두 번 호출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인자와 리턴 값을 갖는 함수의 호출, 그 다음 함수의 리턴 값을 받아서 다른 수식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갭 팩토리얼 그래가지고 변수는 리절트라는 변수를 썼어요.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다? 여기에 뭡니까? 여기서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자, 여기에 첫 번째 뭡니까? 함수명으로 갔더니, 매개 변수 인자가 한 개 여기에 전달이 되겠죠. 그죠? 전달이 된다. 얼마? 10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인테자 팩토리아 1부터 시작하고, 포문에가 초기치, 초기식이 1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넘이고, 그 다음에 정담식이 i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팩토리얼 아스테리스크 i 해가지고 그 결과는 뭐다? 팩트에다가 집어넣으라면. 그러니까 요 함수의 코드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이 뭡니까? 팩트로 주어져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전달한다. 결과 값을 1로 보낸다.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온다. 이래 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래 되돌아왔겠죠. 또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요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 코드를 계속 또 수행을 한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인자와 리턴 값을 갖는 함수의 호출 예제라고 되어 있죠. 자, 현재 이 부분은 get 팩토리얼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getSum 함수를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sum 플러스 i 했는 걸 sum에 집어넣겠죠. 여기는 뭡니까? 팩토리얼 뭡니까? 곱하기 i 했는 걸 팩토리에 집어넣고 그 결과는 팩트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또 주겠죠. 그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방금 얘기는 그대로 나오는데 인자와 리턴 값을 갖는 함수의 호출입니다. 인자와 리턴 값. 자, 요 인자는 10이고 리턴 값은 요 밑에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하니까 10 팩토리얼 값은 요렇게 3628800이고 또 1에서 10까지 합계를 구하니까 뭡니까?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여기서 이제 함수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 호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더라. 첫 번째는 함수의 인자로 수식을 사용하면, 여기 수식이 있죠. 1 플러스 3. 먼저 수식의 값을 평가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뭐다?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값을 다시 함수의 인자로 사용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get 팩토리얼에 뭡니까? 3이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인자의 개수는 뭡니까? 함수 정의에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니까 리절트 변수를 주고 이꼴 겐 맥스 최대값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의 개수가 매개 변수보다 부족함으로 컴파일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인자 개수가 이게 0.5, 10.5, 그 다음 뭐 또 뭐 20.5 요래 3개 나와야 되는데 에? 적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넘어가니까 아규먼트 거리가 인수는 다른 말로 실인수 또는 실매개 변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자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란 밑에는 다른 말로 매개 변수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이걸 형식 인수다, 형식 매개 변수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현재 요 소스 코드 부분은 뭐다? 매개 변수가 3개인 함수를 정의했다. 3개가 뭔데? A도 있고 근데 플로트입니다. B도 있고 C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좌측에 맥스 변수를 주고 이걸 A가 B보다 크다 이면은 뭐다? 물음표 다음에 A 콜론 B 있죠. 그럼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앞에 있는 요 논리식이 참이면은 뭐다? 실행할 뭡니까? 에? 대상이 되겠죠. 근데 뒤에 B는 뭡니까? 요게 거짓일 때 실행할 대상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C가 맥스보다 크냐 물었는데 크다. 크면은 뭐다? 앞에 있는 C를 먼저 참이니까 뭡니까? 적용을 해주고, 에? 크지 않으면 뭐다? 뒤에 있는 맥스 값을 뭐다? 적용한다. 그래서 리턴 값은 맥스 값을 자 반환시켜 주네요.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니까 올바른 함수 호출을 그래가지고 리절트가 getMax 해가지고 x, y, z 요래 인자 3개 정확하게 줬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여기는 20 몇 행 2행과 3행을 보게 되니까 인자의 개수가 틀리다. 앞에 3개 있었는데 여기 2개 줬으니 틀렸다. 그럼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그 다음 리절트 getMax 그래가 0.5, 10.5, 12.5, 1.5 이거는 뭡니까? 잘못된 함수를 호출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에 뭐 또 에러가 뜬다. 그래서 여기서는 22라인과 23라인을 뭐다? 이렇게 더블 슬래시 조가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 이제 주석 처리했다. 결과가 3개의 실수를 입력하라. 5.6과 89.2, 45.1을 입력을 했다. 그러니까 리절트에는 89.19997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석 처리해야 된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함수 호출보다 뭐다? 앞쪽에 함수를 정의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정의된 함수는 호출할 수 있다. 자, 여기 함수 호출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호출하기 이전에 뭡니까? 앞에 여기 다 정의를 해놨다. 뭐가? 함수를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호출할 수 있다면. 그런데 여기는 아직 정의되지 않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컴파일 경고가 난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정의를 해놓고 뒤에서 이를 호출해야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메인 함수 밑에 바로 호출을 합니다. 함수를. 자,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규칙에 어긋난다. 이게 뒤에 오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호출하는 게 앞에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구분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니까 방금 얘기했는 걸 그대로 소스 코드로 보여주고 있는데 함수의 정의보다 앞쪽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 정의되지 않은 함수의 호출, 컴파일 경고가 난다. 자, 그러면 get 팩토리얼 5라고 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소스 코드 이놈이 뭡니까? 앞에 여기 와야 되는데, 에? 에? 여기 와서 뭡니까? 정의도 안 해놨는데 먼저 호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함수의 정의보다 앞쪽에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그 말은 뭐다? 자, 여기에 정의를 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앞쪽에서 함수를 호출한다. 요 부분 호출한다. 그 다음 요거는 getMax 함수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다. getMax 함수.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이제 함수를 정의해 놨죠. 그래서 실행하고 5 팩토리얼 값은 120이 나오고 최대 값은 뭐다? 12.5000000 나오고 아무 키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함수를 선언하는 기본 형식이 있더라. 형식은 뭐다? 리턴형. 밑에 예제에 보니까 리턴형은 보이드형, 인테자형, 플로트형 요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명이 오는데 여기는 프린트 헬로, 그 다음 테스트 2, 인테자, get 팩토리얼, get sum, get max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함수명이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뭡니까? 이 대갈로는 점점 해놨죠. 이거는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데이터형 매개 변수명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여기도 데이터형이 보이드형도 있고, 인테자, 플로트 이래 있죠. 그 다음 매개 변수명은 뭡니까? 에? 인자니까, 인수니까, A, 그 다음 B, num,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개 변수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개 변수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이드하고 뭡니까? 함수명 주어지고, 앞 요거는 뭡니까? 리턴형이고, 요거는 함수명이고, 그 다음 갈로 안에 여기 뭡니까? 데이터형 매개 변수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형만 뭡니까? 프린트 인테저에 들어가고, 매개 변수명은 뭡니까? 없습니다. 여기 A, B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명은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에도 get 팩토리얼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 데이터형만 있고 매개 변수명은 없죠. 세 번째도 get sum, 합격 구하자면 여기도 뭡니까? 데이터형만 있고, 네 번째는 get max, 최대값 구해봐라면 플로트만 있고 뭡니까? 변수명은 없습니다. 인자는. 자, 요렇게도 쓸 수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함수의 선언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자, 요 부분에 함수의 선언을 했다. 요 부분에. 왜? 여기 함수명이 있잖아요. 자료형 있고, 여기는 뭡니까? 매개 변수 있죠.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하는 방법은 뭡니까? I underbar res equal get factorial 5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뭡니까? 여기 값이 대입이 되겠죠. 그 다음 함수의 호출. 여기니까 fr underbar res equal get max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리고 인자값은 3개 주어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뭡니까? 전달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C에도 B에도 A에도 이렇게 전달된다. 자, 요런 예제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자, 방금 앞에서 했는 걸 그대로 또 보여주죠. 함수 정의했고, 컴파일러가 실행하니까 5 팩토리얼 120, 최대값은 12.5, 0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호출, 함수의 선언 중에서 함수의 선언은 뭐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럼 선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생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함수 호출하는 거고, 함수명 주어졌고 인자 주어졌죠. 여기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아시겠습니까?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그래가지고 함수의 기본 중에 함수 정의는 뭐다? 함수의 리턴형과 함수의 이름과 함수의 매개 변수를 써준 다음에 중괄로 안에 뭐다? 실제로 함수가 처리할 내용. 이게 뭡니까? 문장입니다. 요 오른쪽에 보니까 중괄로 있고 중괄로 열고 닫고 있죠. 요 부분 있죠. 에? 요 부분이 실제 뭡니까? 처리할 내용이 되겠다. 여기도 보니까 중괄로 있고 중괄로 닫았죠. 이 부분이 뭐다? 처리할 내용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팩토리얼 값을 구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10의 인자값을 갖고 왔으니까 1부터 뭡니까? 10까지 팩토리얼 값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위에 이 부분은 뭡니까? 함수의 선언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뭡니다? 함수의 호출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뭡니까? 함수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번에 함수의 호출은 함수의 이름 다음에 갈로 안에 인자를 써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오니까 뭡니까? 네? 함수의 뭐다? 이름 다음에 여기에 인자를 써준다. 이렇게. 그 다음 함수의 선언은 함수 호출에 필요한 리턴형, 즉 반환 값,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문장을 함수 선언이다. 그래서 여기 미리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매개 변수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인자 나오기 전에 자료형을 인테저라고 줬습니다. 정수값을 뭐 갖고 오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니까 이제 마지막 QA가 나오는데, Q&A가 나왔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2020년 1학기 제16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 종강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이어온 이 인연이 먼 훗날 여러분 앞날의 소중한 추억과
밑거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담당 교수 정장섭이라고 이래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16주차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고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강의 시작 전에서도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자, 생각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자, 모든 강의가 기존에 대면 강의하던 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대체를 해가 모든 학과 담당 교수님들이 뭡니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한 학기 뭐 수강 신청했는 교육 과목이 개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또 학과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뭐 한 과목, 어떤 학생들은 6과목, 뭐 7과목 이렇게 듣는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한 학기를 들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뭐다 강의 교육 과목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거운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강의 듣는 교육 과목 수가 별로 안 되어가지고 한 학기가 지겨울 수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또 어떤 친구들은 한 학기 동안 뭡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는 달리 열심히 뭔가 좀 벌어보겠다고 뭡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알바 했을 거 아닙니까? 알바해가 용돈들 벌고 가정에 도움도 되고 여러분들 사회 경험도 되고, 그 알바하는 걸 교수님은 되게 박수칩니다. 왜? 젊은 청춘에 그런 피와 땀을 한번 흘려보면은 인생의 참맛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뒷받침 다 해 주시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런 걸 한번 우리 학부 생활하면서 경험해 보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것도 교육입니다. 교육. 알겠습니까? 사회에 나가기 위한 교육입니다. 자, 그렇게 또 고생하면서 학업을 또 병행한 친구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유형에 해당되든지 간에 여러분 뒤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늘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또 여러분 형제가 있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 친구. 그래서 항상 그 하루하루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여러분들 목표 세운 거 끝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종강에 앞서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스럽고 우울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로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누군가의 뭡니까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뭡니까 하나의 협의체처럼 이렇게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집, 여러분들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지금 거리에는 부모가 계시지만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계단 내려오면 가장 먼저 뭡니까 아파트에 여러분들 관리해 주는 분이 계시죠. 경비원 아저씨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도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오면 또 안 그렇습니까? 당장 뭐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그럼 지하철에 혼자 갑니까? 아니죠. 그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사분도 계시고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이 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라도 소중 안 한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캠퍼스 학교에 딱 들어보세요. 정문을 통해가 캠퍼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근데 그 아름답고 깨끗한 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수고,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휴지 줍고 뭐 마당 쓸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소리 없이 주변에서 우리들을 도움 주는 그런 분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는 꼭 교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할 때는 절대로 교수님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진짜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교수님 죽고 싶어요. 이럴 때는 죽지 말고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다짐으로 인생, 이 젊은 청춘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교수님 언제라도 새벽 4시, 5시 초저녁 할 것 없이 새벽 1시 아침도 좋고 낮도 좋고 교수님이 전화 못 받으면 못 가지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면은 교수님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기존에 교수님이 살아오면서 그런 친구 또 몇몇 구해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쪼록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기말고사 시험 치러 오실 때 중간고사 대책 과제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제출하시고요. 이거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강의실 들어오실 때 최소 30분 전에 1시간 빨리 오면 더욱더 좋고요. 들어오기 전에 공대 건물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서 여러분들 위생관리 잘 해가지고 왜든지 건강권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사실 제 16주차 종강 강의인데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말을 이래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교수님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교수님이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말고사 치고 반드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교수님 개개인마다 강의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서는 전번에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을 경험하면서 느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평가하면 됩니다. 늘 교수님이 강조합니다.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시험 찾는 거 과제물 이런 거 출석 여러분들 수업 받는 태도 하나하나 체킹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해가 다 체크해 놨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문자 넣고 동료 메시지도 보내고 오만 거 다 보냈죠. 근데 제때 들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에 도움이 될 거고 이유야 어찌됐거네 남들보다 3일 늦게 청취를 했다. 그만큼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혹 높아심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자 2번, 3번 받으면 짜증날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전부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교수님이 문자를 그렇게 열심히 보내드린 겁니다.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줬다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평가를 다 하시고 성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 전달할 사항 다 했고요.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말고사 잘 치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주차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